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 이른바 35층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서울시가 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8년간 이어져 왔던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이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그동안 침체됐었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그리고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2040 서울 플랜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서울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을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 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506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자 드리는데요. 2018년 3월에 용산 아파트 2채를 준공공임대를 냈습니다. 현재는 아들 집에서 살면서 거주주택은 없는 상태인데 거주주택을 지금이라도 마련을 하면 향후에 몇 년 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또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세 채가 되는 건데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고견 기다릴게요.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더 보유하려고 한다. 그때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자, 비과세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과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앵커님 이 시청자님이 네. 우리 시그널 프로그램의 단골 손님이세요. 애청자시죠. 애청자신데 네. 내용을 보니까 딱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가 용산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2채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압구정에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네네. 기억나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매도를 안 하고 한 채를 더 매수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한 채를 주택임대 사업자다 보니까 아직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두 아파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무 기간을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네.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혜택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지금 거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드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지금이라도 요건 충족을 하신다면 매수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 또 추가적으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두 개의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등록일자별로 혜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018년도 3월 달에 등록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 겁니다. 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방송 나갔던 방송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공공, 장기 민간 일반 임대를 지금 등록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주택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거주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내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셨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령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여기 위에 있네요. 155조입니다. 155조.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항입니다. 20항. 자, 장기임대주택과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두 채가 있죠. 여기서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 18년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단기와 장기 모두 포함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장기 임대주택과 지금 현재 임대주택 두 채와 그 밖에 한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는 제1호와 2호. 1호는 뭐냐면 거주주택. 자, 2호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시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54조 1항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입니다. 범위로서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의 지금 소득세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대로 제1호와 2호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입니다. 거주주택.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두 번째, 두 개의 장기 임대주택, 아까 말씀하셨던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거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등록을 지자체에 위에는 세무서, 밑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요 조건을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내 거주주택에 지금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신다고 하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내용은 현재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의 내용입니다.
유지했지만 내가 아직 거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라도 거주주택을 마련했을 경우에 비과세기 혜택이 되겠느냐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셨고, 자,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담 3과 4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말소된 주택임대 사업자에 있어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최근에 법령이 유권 해석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지금 상담 내용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우리 시청자님, 애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였을 거예요. 저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상담을 해드려서 그런지 그 이후로 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 차근차근 저희가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담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에 따른 조건들도 다시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부분들, 자,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할게요. 끝번호 283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50, DMC 센트럴 아이파크 78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대표님 전망 어떨까요? 자, 이 지금 아파트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의 그 거래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락이 됐다라는 예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고선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어떤 그 현재 지금 언론 기사에서 하락 대세다, 뭐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도 1월 달 거래량이 예전에 금융위기 때 이후보다도 적어요. 거의 1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정말로 거래 절벽이라는 완전 말이 절벽이에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거래가가 하락된 부분을 가지고선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물음표가 그려지고요. 또 하나 뭐냐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가 있고, 네. 내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급히 팔아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상황까지는 우리 기자분들이 파악할 수는 없을 거라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소수의 거래를 가지고선, 거래 가격을 가지고선 전체를 판단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자, 증산역, 그리고 가자역, 디지털 미디어역에 약 1.1km,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바로 인근에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가 있고요. 또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일단 학군에 있어서는 좀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도에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색 표시가 이 지역에 있어서 지금 선도하고 있는, 가격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금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78제곱미터라고 했죠. 전반적으로 지금 1061세대, 현재 지금 2018년도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3년 6개월, 한 4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신축입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거래 지금 대피평수 33평 같은데, 지금 23평부터 51평대까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급 면적 78제곱미터, 23평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요 거래가가 지금
언론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대표 아파트는 대표 평수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33평과 32평입니다. 자, 거래가를 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호가 시세와는 약간 아래쪽에 좀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30평대 아파트는 14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대는 우상향 곡선으로 조정을 받는 느낌의 지금 정체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의뢰하신 23평 아파트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실거래가가 10억 9,500이 뜹니다. 10억 9,500이. 그래프도 지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지금 거래 일자, 계약 일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 일자를.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2022년도 2월 14일 날 10억 9,500입니다. 그 전 거래일이 한 5개월 전인 2021년도 9월 27일 11억 9,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층수 5층, 7층이고요. 그 이전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11억대 이상의 지금 거래가 실거래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향 분위기, 조정 분위기에 들어갔지만 이 지금 10억 9,500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지금 거래에 대한 거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시청자님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든 뉴스에서 나왔던 옆에 있는 지금 그 명지대학교 뭐 재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렇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큰 영향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변의 대학 그리고 학교, 대학교가 학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높아심에 의해서 좀 우려가 되실 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명. DMC 센트럴 아이파크. 자, 광주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는데 이 아이파크에 대한 어떤 브랜드로 인해서 좀 이게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액적인 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이 거래 가격이 일반적인 거래인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주변에 있는 학교와 지금 브랜드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변에 지금 앞쪽에 있는 파란색에 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이 주변에 지금 신축 물건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어떤 우려점보다도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걱정과 그리고 낭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뉴스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셨을지 좀 예상이 되네요. 이런저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실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우려되는 부분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앞으로의 가치가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내 부동산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질 때 혼자 고민하시거나 또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끝번호 205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임대사업자가 18년도에 임대업을 접으면 23년까지 살던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살면 23년 이후까지 연장이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됩니다. 5년 법령입니다. 제가 첫 번째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3항입니다. 23항.
자, 장기 임대 주택. 다음 장기 임대 주택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게 장기 임대 주택입니다. 장기, 단기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5% 초과하지 않게 임대를 올리지 않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장기 임대 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요 다음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질문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말소, 등록, 자진말소든 첫 번째 자진말소든 두 번째 자동말소든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입니다.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아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20항을 적용하겠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난 시간에 상담 내용을 보시고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좀 더 가져가면 더 가치가 높겠다는 판단하에 더 거주하신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그 전에 결정을 하셔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다른 혜택을 다르게 보시든 방법론을 달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택이 좀 필요하겠네요. 내가 이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도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더 가져가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또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갈 것인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상담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040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자동 말소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1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빌라를 팔고 싶어요. 양도세가 몇 %인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상태고 10년 동안 거주하고 계신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를 팔려고 한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대표님? 이 상담이? 자,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 네. 장기 임대주택, 말소됐다 하더라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그쵸? 수 있어. 자, 보세요. 내가 자동 말소가 됐어. 그리고 나서 내 거주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뭐냐면 5% 유지하고 임대를 주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많이 축소가 됐죠, 혜택이. 그중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불과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1월 24일 날.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질의회신을 찾습니다. 질의회신. 그리고 나서 사전 답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장기 임대주택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현재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창이 뜰 겁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5번부터 1번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날짜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22년도 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2월 8일까지.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에 기존에 있었던 유권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놨고 그리고 최근에 2월 8일 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 보신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아, 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자동이나 자진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한정했죠. 이거는 155조 2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특례 조건이 뭐냐는 내용을 기획재정부 2월 24일 날 2022년도 1월 24일 날 광범위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말소 후에 자동이든 자진이든 말소 후에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을 5%에 대한 걸 유지를 해야 되냐. 유지. 두 번째입니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에 있어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되냐. 세 번째, 말소가 됐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존 국세청 유권 해석은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말소 후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기존의 국세청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24일, 올해 1월 24일 날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세 조건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얼마까지? 12억까지는 비과세.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상담 네 번째 분에 대해서는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했는데 요 지금 말소된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지금 10년째 거주하고 계신 빌라를 매도하신다고 하면 거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워낙 복잡했어요. 그리고 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요거에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언제? 7.10 대책 때.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자동 말소된 사람, 자진 말소한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혜택을 아예 내려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이 네.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요 지금 거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랐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그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사이트도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끝번호 017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용산구 이촌동 북한강 성원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의 향후 전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북한강 성원아파트고요. 찾아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 것 같고 주변에 뭐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앵커가 오프닝 멘트에서
그 2040 서울 플랜에 대해서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훅 들어올 줄 알았어요. 어떤- 질문이 그래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어차피 용산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에 해당되는 용산 전체다기보다는 제가 볼 네. 때는 큰 틀에서 2040에 대한 큰 틀을 보면 일단 지금 언론 기사에 있어서 지금 한강변에 그 스카이라인이 바뀐다고 해서 맞아요. 똑같은 헤드라인 기사가 다 떴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35층에 대한 거를 층고 제한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층고 제한을 없애면서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용적률 완화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란 뭐냐면 네네. 높이 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높이 지면서도 전체적인 면적, 전체 연면적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 하나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 내용을 넣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들면서 그래도 35층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서울에 지금 땅이 없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옆으로 못 찍게 되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공급 물량이 좀 나오고 지금 주거에 대한 해결이 될 텐데 일단 층수에 대한 거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킨 거는 제가 볼 땐 잘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현재 시장이 이전에 이제 역임하셨을 때 한강 르네상스 한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애착이 계신 분이고 지금 아까 35층에 대한 친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를 받을 지역이 압구정 네. 그리고 용산 그리고 여의도 정도가 아닐까. 똑같은 면적 전체 연면적의 높이만 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 거주하시는 분들의 건축비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좀 국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030 플랫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르네상스 거기다가 뭘 얘기했냐면 한강 지류를 얘기했어요. 지류를 딱 세 가지 정도 제가 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량천, 탄천, 안양천. 요 지류의 물건들은 한번 수혜 물건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거네요. 기다렸는지 제가. 자, 근데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산은 지금 질문하신 물건은 서부 이천동입니다. 용산을 서부 이천동과 동부 이천동으로 나누고요. 지금 아까 말씀 리모델링이든 뭐 이렇게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은 현재 지금 동부 이천동입니다. 자, 서부 이천동 본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자, 340세대, 한 20년 차 아파트고요. 지금 용적률이 376% 그리고 23% 그리고 되고요. 자, 평수대는 지금 단일 평수대입니다. 27평대 공급 면적 27평대 단일 평수대로서 거래가가 지금 현재 한 18억 8천이 마지막이었고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물건들은 한 19억 정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층고 제한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어떤 그 2040 플랜에 대한 발표가 이 지역의 물건들의 지금 어떤 가격을 좀 탄력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그거를 떠나서라도 본 아파트 뒤쪽으로 예전에 국제업무도라고 했던 여기 지금 용산 정비창 주거 복합 개발에 대한 개발 내용이 있고요. 또한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여러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용산역 추가적으로 GTX B 노선이 들어오죠. 등등 해서 또 가장 큰 거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가릴 게 없는 한강을 영구 조망할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플러스 해서 주변에 지금 용산 정비창 주거 복합 개발, 용산 민족공원 개발,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전망은 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나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40 서울 플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외에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워낙에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680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무주택 포지션 유지하다가 21년 4월에 의정부 신곡동 파크비스타를 전세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준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 조합원 승계로 59타입을 4억 6천만 원에 들어갈지 아니면 소사동 평택 뉴비전 엘크로 29타입을 3억 6천만 원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잠실에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잠실입니다. 2주택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 보유세에 따른 유리한 포지션이 어떨지 고민되는데요. 수익률이 좋다면 장기간 투자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뭔가 스포츠 경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동산으로 딱 수비하고 이 부동산으로 공격을 하고 장문이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요. 장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저희 상담 내용을 그대로 오타만 고쳐서 올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많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보유세에 대한 포지셔닝은 뭐냐면 이분께서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게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그 내용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소사동에 있는 아파트냐 지제역에 있는 아파트냐를 선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냉철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부 지금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잠깐 의정부 아파트 한번 살짝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자, 신축 아파트죠. 2019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자, 1,500세대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평수대를 어떤 평수대를 가지고 계신지는 지금 명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현재 지금 가장 많은 평수대 좀 볼까요? 25평대가 지금 5억 6천대, 지금 29평대를 좀 볼까요? 29평대가 지금 5억 7천대. 일단 약간 지금 꺾여져 있는 지금 모양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본 아파트 의정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고요. 신축 아파트고 지금 의정부역.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일단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GTX C노선이 들어오죠. 일단은 지금 간접적인 개발 호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삼성동을 통해 지금 C노선 같은 경우에 GTX를 통해서 노선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지금 노선까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확 안 떠오르는데 일단은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은 그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이 지역 했던 것 같아요. 지금 7호선 연장 의정부에서 탑성역을 의정부역과 탑성역을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일단 뭐 신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보유하신다고 하면 크게 지금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격이 지금 워낙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지금 저가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문가 유튜브 쪽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입장을 받고 내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주춤하는데 지금이 기회다? 어떤 논리일까라고 좀 물음표가 그려지고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여건에 맞게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선 부동산을 쳐다보셔야 된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으시는 거는 모두 조언이고 참고사항이지 그게 결정사항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1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고 평택에 있는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는 게 하나는 3억 6천이고 하나는 4억 6천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라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크 지금 그 뉴비전 엘크루죠. 29평.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평택 소사 3지구 도시개발 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따끈따끈한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29평을 3억 6억에 매수를 할까? 아니면 지제역에 준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를 할까라고 하는 지금 고민이신데요. 좀 더 결론은 좀 더 늦춰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소사동 평택 뉴비전 엘크루 아파트입니다. 자, 29평이고요. 현재 지금 현 시간에 보고 계신 분이 한 72명 정도 되네요. 그만큼 지금 신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가가 3억 3천, 3억 9천대까지 지금 3억 6천이라고 하게 되면 좀 중간적인 가격대의 매수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0세대가 넘죠. 1300, 1400세대 가까운 아파트로서 불과 지금 신축 아파트인데 이 신축 아파트를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더 큰 평수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높은 가격에 작은 평수를 역세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제역 힐스테이트 퍼스트팀. 자, 이 지역도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 이쪽 뒤쪽에 동삭동 지역, 동삭동에 있는 아파트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굿모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4단지를 한번 비교했던 적이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제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제역이고요. 지제역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없습니다. 왜?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이 올라갔어요. 잘 된 거예요.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분양가가 예전에 이 아파트가 2억대 중반, 3억이 안 됐었습니다. 현재 지금 4억 6천. 일단은 거기다가 프리미엄 넣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의 위치에 있는 앞쪽에 2023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 지금 뭐 4억 9천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 거래가는 정확한 거래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7, 8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에 연락하신다고 하면 저도 이런 자료들이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정말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제역에서 도보권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649세대 2022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지주택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4.6억에 25평을 매수하는 거 저는 이쪽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자, 역세권이라서 자, SRT 지나가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추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큰 평수를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퍼스트팀 아파트를 추천하는데,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사견은 없고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GTX에 대한 연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권 유력 후보들의 GTX 연장
계획 공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한 후보가 아니라 공이 다 올려놨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연장선을 두 후보 모두 평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SRT가 쓰고요. SRT가 쓰고 지제역에 전철이 쓰죠. 추가적으로 KTX까지 연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GTX A 노선, C 노선을 두 후보 모두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뭐 펼친 김에 추가적인 연장선, 기존 거는 뭐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추가적인 연장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을 내놓은 GTX 연장 노선인데요. 최근에 C 노선 연장에 있어서 상록수역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이도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양쪽 후보 모두 2노선과 F노선을 얘기를 했어요. 2노선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노선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연결시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포천까지 이어지는 2노선과 그리고 F노선, F는 파주 운정이 아닙니다.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F노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C노선과 A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GTX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추가적으로 F노선과 E노선인데 F노선을 보면 수도권의 거점 도시들을 연결을 시키겠다. 우리 그 수도권 순환도로처럼 연결을 시키고, 2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인천 검암에서 나와서 지금 덕소까지 연결하는 노선 등을 계획을 공약집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공약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교통 호재에 있어서는 한 번쯤 인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본 상담. 일단은 금액이 좀 높더라도 역세권 지제역에 붙어있는 퍼스티움을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취해야 할 포지션은 지제역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이제 GTX 연장 공약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 다음 주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이냐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3월 10일 목요일에 저희가 아침 9시에 그에 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01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안산시와 주상복합 지식센터 안에 오피스텔을 2개 계약을 했습니다. 안산 KDT 융복합시설 오피스텔 전망이 있는 곳인가요?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자,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센터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체크할까요? 계약을 하셨어요? 네, 계약을 하신 상태. 계약을 하신 분한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계약하시기 전에 좀 문의를 주시면 좀 이제 객관적인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좀 그 일반적인 어떤 좀 그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본 물건에 대한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이라고 지금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서는 원시역 가까이 있고요. 일단 위치는 지금 표시한 위치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지금 그 위치를 보면 위쪽 지역이 시와입니다. 시와 국가산업단지. 아래쪽 여기까지 요 밑으로가 지금 시와 MTV 멀티 테크노밸리로 지금 한창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본 물건이 있는 지역은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너편 쪽에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요. 물건지 건너편 바로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세계에서 지금 계획 진행하고 있는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관광지 예정지의 인근에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대를 좀 시키고 있고요. 자, 편집도 줄이고. 자, 본 지식산업센터 202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자, 원시역에서 도보로 약 500m 정도 거리니까 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일단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오피스텔 그리고 근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리적인 위치의 우월성 플러스해서 직주 근접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뭐 계약을 잘 하셨다 보이는데, 제가 보는 오피스텔, 이제 제 개인적인 사담입니다. 오피스텔은 접근을 하실 때 우리가 아파트처럼 자본이득, 나중에 월세도 받고 나중에 아파트가 많이 오르겠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나중에 많은 실망감을 낳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수익형 물건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가시는 게 올바른 어떤 투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더더욱 더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못한 게 지금 천호동 재개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이 시간 첫 번째 상담은 천호동 빌라의 빌라. 전망인데 천호동 재개발 지역에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첫 번째 상담 예고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많은 도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